2001년 6월 30일이었어요. 미국의 워싱턴에 위치한 머서 대학 근처에 이런 학생들이 모여 살고 있는 한 아파트 앞에 많은 취재진이 막 모여 있는 거죠. 그들이 떠들고 있는 건 최근 발생한 한 여대생 살인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주민들과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사건 현장 여러분 상상되시죠? 아파트를 막 촬영하고 주변 사람들, 이웃들을 막 조사하고 있던 와중에 취재진은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한 학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인터뷰 요청을 하죠. 저기요. 여기 혹시 주민이신가요?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운 좋게 그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이었어요. 기자에게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는 살짝 눈에 굉장히 들어오는 이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사실 그의 눈은 굉장히 바빠 보였어요. 하지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그가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되죠. 첫 질문은 안녕하세요. 혹시 이곳에 살고 있던 로렌 기딩스 씨 알고 계세요? 라고 물었죠. 네, 이 주민이에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가씨였는데? 그렇게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그는 굉장히 성심성의껏 인터뷰에 응해요. 그의 이름은 스티븐 맥다니엘입니다. 자, 스티븐은요, 매사에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지는 않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보통 외톨이로 많이 지냈고요. 하지만 그는요, 한 가지 소신은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법 공부 열심히 해서 대법원 판사가 될 거니까 하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동아리 활동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 대신에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서 추리소설을 쓰거나 또는 영화를 보거나 하면서 그 아파트 안에서 지냈다고 해요. 그는 그렇게 똑같은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의 숙소 옆방으로 한 여성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로렌 기딩스였죠. 로렌 기딩스가 굉장히 밝은 성격의 여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복도에서 스티븐을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막 밝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녀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던 스티븐이 미소를 짓는데요. 왜냐면 사실 로렌 기딩스와 스티븐은 같은 학부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렌이 워낙 성격이 좋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 약간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스티븐에게 밝게 인사를 해주고 아는 척을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스티븐은 로렌의 그 모습에 반해서 오래전부터 그녀를 조금 사모하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녀가 스티븐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티븐이 막 도저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로렌과 스티븐은 가까워졌다고는 말 못하지만 친근한 이웃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스티븐 같은 경우에는 여자에게 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스티븐은 그녀에게 이렇게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걸 용기는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스티븐의 애정이 조금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스티븐이 로렌 모르게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스토킹이라고 하죠.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 오늘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집에 와서 뭘 하는지 그의 감시가 나날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위험하고 대범해져 갔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로렌이 집에 들어와서 있으면 로렌의 방을 열고 훔쳐봐요. 로렌 뭐하나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로렌 지금 옷 벗나? 로렌 TV 보나? 로렌 친구랑 전화하나? 이렇게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날 로렌이 자기를 훔쳐보는 누군가의 시선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구야! 하고 황급히 집을 나오자 스티븐이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가 어느 날부턴가 그녀가 집에 없거나 잠든 시간대를 골라서 그녀의 방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하도 이제 스토킹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로렌이 자기의 집을 나갈 때 그 이제 키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혹시 자기가 키가 없는 경우를 뭐 대비해서 미국 사람들 뭐 화분 밑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뭐 옷지통에 넣어놓기도 하잖아요. 그 키를 어디다 뒀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스페어 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녀의 이제 집에 들어가서 촬영하기도 하고 밖에서 촬영하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그 촬영한 영상의 일부분이에요. 실제로 이런 영상이 발견됐어요. 스티븐의 컴퓨터에서요. 그럼 스티븐은 이걸 가지고 뭘 했냐? 자신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놓고 그녀를 바라보지 못할 때면 혼자 집에서 그 비디오를 보면서 그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됐죠. 영상 속의 로렌이 스티븐에겐 유일한 친구였고 여자였던 거예요. 영상 보실게요. 누군가 내 집을 저렇게 본다고 생각해요. 자, 이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해 5월에 스티븐과 로렌 둘 다 로스쿨을 졸업하게 된 거죠. 로렌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이사를 간다고 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스티븐은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스티븐이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그녀를 잊고 그녀를 잘 보내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뭐냐?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화면으로만 만나지 말고 이제 내가 직접 대면을 하는 거야. 그녀에게 다가가는 거야. 나도 그녀를 느낄 수 있게. 그는 치밀하게 한 달 동안 주변 동네의 CCTV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로렌의 동선과 다른 이웃들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이웃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6월 26일 금요일 새벽 4시 반쯤이었어요. 이날따라 그녀를 제외한 다수의 주민들이 다음 주 월요일이 될 때까지 아파트에 없어요. 왜냐면 학교를 쉬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로렌은 있었고 스티븐은 있었어요. 자, 주민들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될 때까지 아마 주말을 다른 곳에서 보내고 올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는 마스크를 쓰고 로렌이 숨겨둔 스페어 키를 찾아서 그녀의 집으로 새벽 4시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마침 자기가 그토록 비디오로만 즐겨왔던 그녀의 자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 눈앞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스티븐에게 너무도 황홀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뭐야 이거 인기척을 느낀 막 로렌이 이상한데 하고 탁 눈을 뜨고 깨버린 거죠. 눈을 뜨고 깼는데 머리가 부스스한 이 옆집 남자가 새벽에 내 집에서 나를 보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공포죠. 그래서 기타 마스크까지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꺼져!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스티븐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막 실랑이를 해요. 그러다가 로렌이 마스크를 벗기게 돼요. 로렌이 마스크를 벗기니까 이건 옆집 남자 맞잖아! 하고 서로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스티븐이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공포감을 느낀 로렌이 하는 어떤 혐오감의 표정을 스티븐에게 지은 거예요. 사실 스티븐은 대인 기피가 약간 있었죠. 그런데 자기를 약간 벌레 보듯 보는 그 대학 친구들 또는 어렸을 때 친구들의 눈빛에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했던 로렌이라는 여자가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날 그렇게 보면 안 되지. 그는 그녀에 대한 증오심이 들끓기 시작했고 자신의 얼굴을 확인한 그녀가 어쩌면 신고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감정이 뒤죽박죽 됐고 지금 로렌과 막 입만 막고 소리만 지르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의 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로렌이 숨을 점점 쉴 수가 없었고 애원했어요. 살려달라고.
하지만 이 스티브는 너무도 그 증오심에 그녀의 목을 점점 더 세게 졸랐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로렌의 몸에서는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스티븐이 손을 놓자 그녀의 몸은 힘없이 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사태가 심각해졌죠. 스티븐이 흥분을 가라앉힌 후에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 그녀는 숨을 쉬지 않고 있어요. 네가 날 그렇게만 안 봤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잖아. 이제 스티븐은 이 사태를 해결할 것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 먼저 그녀의 핸드폰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어지러져 있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시체예요. 일단 로렌의 그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이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으면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 가보라라고 할 테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일단 전화기를 빼내야 돼요. 그런데 시체는 어떻게 숨기죠? 이 주변 일대엔 엄청나게 많은 CCTV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체를 잘못 밖으로 옮기면 사람들이 내가 살인범이라는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요. 시신 처리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오릅니다. 마침 그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학교가 있었죠. 그곳에서는 월요일 아침마다 수거업체가 쓰레기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는 시신을 부분별로 나눠서 월요일 아침 전까지 학교 쓰레기통에 버리면 다른 쓰레기들하고 곧장 섞여서 수거될 거고, 어차피 그 쓰레기는 월요일날 엄청나게 다른 곳에서도 많은 쓰레기가 거쳐서 매립지에 버려질 테니까 사람들은 시체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사실 일리 있었어요. 시신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자, 그는 일단 이 복잡한 심정을 접어두고 로렌의 시신을 그녀의 집 화장실 욕조로 옮겨둡니다. 그리고 이불로 덮어둬요. 자, 그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죠. 시신을 그렇게 처리해요. 그럼 일단은 단순 실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죠. 나중에 물론 시신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6월 말 여름철이고 어차피 쓰레기와 함께 엄청나게 부패돼서 냄새난 상태로 발견될 텐데 거기에서 나의 지문이나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신원 확인조차 안 될 수도 있어요. 그한테는 안도감이 몰려왔고 그는 그렇게 편안한 잠을 이룹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그가 이제 시신을 처리해야 하죠. 그래서 물품들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곳에서 계속 사면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천천히 시간을 둔 채 여러 곳의 마트를 방문하면서 모든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합니다. 이런 쇠톱과 시신을 잘라야 하니까요. 그리고 망치, 표백제, 비닐봉투를 샀어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 낮에는 좀 그러니까요. 다시 그녀의 방을 찾아갑니다. 그녀의 방문을 열자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화장실 욕조에 버려져 있는 로렌의 시체는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요. 자, 스티븐은 작업을 서두릅니다. 슥싹슥싹. 로렌의 몸을 분해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필요한 팔과 다리와 마디마디를 자를 때마다 그는 점점 익숙해집니다. 아침이 될 때쯤 되니까 다 잘랐고 다 비닐봉지에 넣어뒀고 욕실 청소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집에는 이제 5개의 비닐봉지의 시체가 골고루 나눠져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는 이 쓰레기 봉투를 학교 뒤편에 있는 이런 곳에 버려야겠죠. 그래야 쓰레기 수거차가 수거를 해갈 테니까요. 그는 CCTV를 피해서 이걸 완벽하게 갖다 뒀고요. 모든 건 정말 그가 계획했던 대로 완벽하게 다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6월 29일 월요일이 됐어요. 스티븐에겐 마지막 한 가지 확인 작업이 남아 있었죠. 학교 뒤편에 자신이 그 비닐봉투를 버린 쓰레기통에 쓰레기차가 와서 그걸 수거해 가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너무도 순조롭게 청소부들이 쓰레기 봉지들을 차 안에 넣었고 그걸 가져가는 걸 보고서야 그가 안심을 했죠. 모든 게 완벽한 알리바이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길을 옮겨서 집으로 향했고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했어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잠에서 깨어난 스티브는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침도 먹고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에겐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서둘러 짐을 챙겼고요.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인근 부동산으로 향했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대로 착착 돌아갔잖아요. 살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는 오전에 개인적인 모든 일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 앞에 되게 많은 취재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있고요. 경찰들도 배회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의 긴장감이 다시 감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물어요. 무슨 일 있대요? 살인사건이 났대요. 뭐라고요? 살인사건? 실종사건 아니고요? 살인사건이요? 왜죠? 자, 그는 분명 시체를 치웠어요.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와 시체 처리가 완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찰은 이걸 벌써 살인사건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죠? 시체는 지금 쓰레기차에 실려갔잖아요. 또 다른 살인이 있었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리포터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거죠. 그는 이 인터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을 의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터뷰에 응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시신은 매일지에 이미 가 있어. 그냥 단순히 날 떠보는 걸 테니까 인터뷰에 하자 하고 응했던 거예요. 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로렌 기딩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아주 밝은 여성이었어요. 최근에 그녀가 누구 함께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글쎄요. 저는 토요일 이후에 못 봤는데요. 로렌 씨는 어떤 분이었어요? 저하고 그냥 학교 같이 다니는 동급생이 아주 착한 애예요. 그러면 혹시 주변에 그녀를 해칠 만한 사람은 없나요? 이때 스티븐이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최대한 실종 사건으로 몰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주변인의 증언은 중요하니까 그가 말을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고요. 제 친구가 그 집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 봤는데 아마 납치됐거나 가출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은 닫혀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요. 문도 잠겨 있었거든요. 근데 순간 스티븐이 놀랐어요. 마치 이건 그 집에 침입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고 범인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갔으니까요. 점점 더 스티븐의 말이 꼬여갑니다. 리포터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묻죠. 사건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 학교 주차장에서 발견된 시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티븐이 말을 잃습니다. 실제 영상으로 보실게요. Yeah, Lauren was my neighbor. We're just trying to find out where she is at this point. I mean, no one has seen her since Saturday. 토요일을 못 봤어요. The last time anyone heard from her was an email that she sent out, and no one's heard from her since. Did you see her hang out with anyone at the time, anything like that?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은 없었나요? No one has seen her since Saturday. I haven't 토요일 seen 이후에 못 봤다니까요. anything. I mean, you always hear noise outside, but it's just people walking by 어차피 pretty 이 much. 동네에는 사람들 별로 없었는걸요? She just recently graduated from Mercer. Yeah, she and I we were both JD 우리는 같은 학교에 students. 다니고 있고요. We graduated back 우리 in May. 졸업했고요. What kind of person was she? I mean, how did you... 로렌이 어떤 I 사람이에요? mean, she's as nice as can be. 아주 좋은 애예요. Very personable, very much a people person. Do you know anybody that... Any enemies she might have had? Somebody that might want to hurt her? 주변에 그녀를 No, 해칠 만한 사람은 I'm- 없을까요? We don't know where she is. I mean, the only thing we can think is that maybe she went out running and someone snatched her. 납치당한 거 Because, 아닐까요? we went over. One of 왜냐면 her friends had a key. 집에 We went 가봤는데 inside 키가 있어서 집에 and tried to see if 가봤는데 there was anything amiss, but I mean, 아무것도 she had 없어진 a 건 door jamb that 없었지만 was sitting right by it, so there was no sign that anyone broke in. 누가 침입한 I mean, 흔적도 the door was 없었고 locked when everyone got here.
I mean, we just don't know where she is. And What about in the 네, the parking 먼저 lot 닫혀 area? 있었고. I know they've been doing a lot of. I think that's where they have recovered the body or whatever they recovered 그러면 from there. 시체 발견되면 Had you 어떻게 heard? Had you 생각하세요? seen anything there? Had you seen anything there? I mean, we don't know if this is the same person. You know what I mean? Like they took out a body there earlier. 물론 우리도 시체 신원은 That's why we're trying to 몰라요. ask people if they know who lived there. Are you okay, sir? 괜찮으세요? I think I need to sit down. Okay. 저 잠깐만 앉아 있을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쓰레기차가 수거하고 났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우연히 경찰차가 있었던 거죠. 이 경찰들은 얼마 전 로렌의 집을 사실 방문했었어요. 로렌과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집을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그녀가 외출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죠. 근데 경찰들은 학교 주차장에 쓰레기통 옆에서 그냥 차를 주차해 놓고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수거를 하긴 했는데 그날따라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한 거죠. 그래서 절묘하게도 그 시체 봉투 바로 앞에서 수거가 멈추게 됐어요. 수거업체 직원들은 다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쓰레기를 월요일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야겠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고 조금 밖에다가 쓰레기를 내놔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쓰레기를 길가 근처로 옮기게 된 거죠. 그런데 시신이 들어있는 그 쓰레기 봉투를 수거 아저씨들이 옮겨서 길가로 가져다 놓을 때 순간 차에서 동료와 쉬고 있던 경찰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그 쓰레기를 봤더니 거기에 구멍이 난 비닐 사이로 피가 묻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하고 그 피가 묻은 봉지를 열었는데 시체 일부분이 발견된 거죠. 그리고 그걸 본부에 알렸고 그게 로렌 기딩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감사하게도 그의 인터뷰 덕분에 스티브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명되었고요. 경찰은 그의 집에서 발견한 쇠톱, 그리고 망치, 또한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300여 개 이상의 로렌과 로렌의 방을 찍은 영상을 증거로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살인죄로 기소돼요. 자, 결정적으로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에 body, 그러니까 여기선 시체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 시체라는 단어를 들은 후에 완전히 동요하게 되면서 주저앉아버리는 그의 모습이 미국 TV를 통해서 전역에 나가게 됐고 누가 봐도 그가 진범임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완벽한 범죄, 완벽한 알리바이를 노리던 한 범인이 우연의 연속과 자신이 저지른 인터뷰로 인해서 남은 생을 감옥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